이종옥 선생이 소규하지 시문, 속된 선비가 어찌 시문을 알겠는가? 당시 그 10만 양병선을 갖다 꺾어버린 그 당시에 어리석은 정부를 그 힘입고 한 겁니다. 저에게 이걸로. 그다음에 좀 지우세요. 내가 지워야지. 안녕하십니까. 천부학 종사 김봉환입니다. 제가 그 청기누설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전반기는 청기가 뭐고 누설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고, 후반기에는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를 바꿀 힘이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시류에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청기 누설에는 반드시 누설한 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수오경을 다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를 이제 목마름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어떤 그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 심지어는 처녀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나무 아래 가서 밤도 새우고 기도도 해봤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밤도 새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두려움 같은 건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맞게 썼죠, 청기누설?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속일 글자? 예, 속일 괴자입니다. 궤변할 때. 괴담, 속일 예, 글자. 궤변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려고 하나 하면은, 사람들이 요 그대로 보면은 이 말씀 문자는 이 문자를 지은 천재의 말씀입니다. 이 위태로울 위자는 어떤 그 병부를 들고, 그 병부가 뭐냐면은 이제 부신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 전장에 있는 장수한테 전해주는 어떤 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그것이 적한테 노출되면은 그 병산 전체가 다 죽죠. 그래서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병부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이 뭔 소린가 하면은, 위기를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 안 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재께서 말씀하시기를 위기를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자, 이게 지금 이 천기 누설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시류에 편성해서 발전으로 나아가려다 보면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물 좀. 맨날 며칠을 밤을 새고 그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했더니, 여기다 놓으면 이게 미끄러지네. 네, 괜찮습니다. 여기다. 미끄러져. 네. 그러니까 뭐 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올해가 환기 9220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9220년 전에 환국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믿으셔야 돼요.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요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환국이라고 하는데, 12나라가 하나로 문화로 통일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천재의 주도하에 12나라가 문화로 통일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린 12황국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그 12띠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 하는 12띠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요거는 9220년에 있었고, 이분이 개벽이라고 하는 개벽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요거보다가 이분이 50부터 시작을 해서 80대 갖고 그 한국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3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0대에서 한마디로 이 개벽이란 그 우리가 선천개벽이라 하는 새로운 이 땅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성함이 견우예요. 견우입니다. 이분 성함이. 그러니까 80 이전에는 이분을 견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80 이후에는 이분을 시라고 불러요. 이거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검 시자죠. 그러니까 80까지는 이분을 견우라고 불렀고, 근데 80 이후부터는 이분 스스로를 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검 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제 문자 왜곡이라든가 우리 역사를 잃어버린 그 폐단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청기누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주도해서 만드는 게 이제 두 문자인데, 한자와 한글이란 두 문자예요. 그 두 문자인데, 그 문자를 가지고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에 천기 할 때 보면은 이 천기가 배틀 기자죠. 도구할 때, 기구할 때 쓰는 기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계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기계인데, 배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배틀을 보면은 배틀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걸치는 것도 있고, 그 배틀이 하늘이 짜내는 뭔가 배틀처럼 하늘이 뭔가 일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요걸 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설인데 여기 주검 시자가 들어가죠. 이분 80 이후부터 이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머리 목자하고 이런 글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 몸통 부분만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쓴 거예요. 실제 그 한자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이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고 있는 것이 마치 비와 같다는 거예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이, 지식적인 것들이 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으면은 아무리 가려도 다 새어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셀루라고 하는 거예요. 새 들어온다, 샌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가로알은 말씀이죠. 가로알이 이 말씀이 그 무력을 통칭하는 게 참가자입니다. 이제 같이 겹쳐져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거는 끌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천재의 말씀이 인류를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천재의 말씀이 이 가로알은 뭐냐면은 해일이잖아요. 해가 정말 여러 곳을 비칩니다. 해는 음지를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보다가 더 영향력이 더 큰 게 천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늘려놓고 해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영향력이 힘을 갖다가 끌예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 비유하니까 샌다. 하도 많으니까 아무리 막아도 자꾸 새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적, 그 말씀의 지식이나 권능이.
그러면 이 천기 누설이란 말은 하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분이 시로 불리는 이분이 또는 이분의 말씀이 안에 이미 말씀 안에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 천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까 이거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죽음은 시체라고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문자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그 글자를 죽음, 시체를 뜻할 수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죽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글자를 찾아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주. 이거 모든 신들의 주인이란 말이죠. 이분이 천재고 모든 신들의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패라는 말도 나옵니다. 위패가 있잖아요. 이렇게 써나? 패가 있잖아요. 그 위패. 위패란 말도 나왔는데 그걸 왜 위패에 비유를 해놨나 하면은 아무리 높은 임금도 제사를 할 때 그 패 앞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천재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절을 2번 하잖아요. 그 쥐방 쓸 때 보면 현고, 처사, 부군, 신이 하고 쓰고 제일 뒤에 신이라고 쓴단 말이죠. 신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라는 말인데 그 신이 이분이에요. 이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일대환인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절을 2번 하는 거예요. 1배는 망자한테 하는 절이고 1배는 그 모든 이 명계의 어떤 기륭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천재에게 올리는 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2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주가 결국은 이분인데 이분이 죽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가를 제가 한글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게 금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금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할 때 이것도 검사할 때 검사를 써도 죽음이면은 이 살핌의 주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시체를 뜻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시체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 누군지는 제가 잘 알죠. 그들이 이제 바로 우리 인간 사회하고 멀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좋은 세상을 갖다가 창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상에 나머지를 뒤에 또 시간을 줄 테니까 아니 40분까지 하시면 되니까요. 40분 해야 되니까. 알았어. 예, 지금 지금요 시대 흐름이란 게 있어요. 자요, 아까 천기라고 했고 하늘에 배틀이 있는데 그러면 기계가 우리가 시계 같은 거 저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 시계가 바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고 그 옆에 붙은 애는 또 반대로 돌아가고 하면서 그게 서로 유기적으로 가면서 결국 저 시계가 분침, 시침, 초침이 돌아가면서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기라는 거는 하늘이 기운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운은 말이에요. 하다못해 거짓말도 기운을 갖고 있어요. 형태가 없는 상념적 개념인 거짓말도 그게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많이 보시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호도해갖고 예전에 그 무슨 뭐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뭐 어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다 거짓말들 아니었습니까? 하다못해 거짓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늘이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늘에 예를 들어 지구가 이제 자전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냅다 뛰어갖고 이 자전 방향을 상쇄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또 조금 더 비근한 예로 에스컬레이터 있죠. 1번 쪽으로 올라온 데 보니까. 근데 내려가는 쪽을 타고 올라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 시류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가려면 시류의 편성이 되는데 시류를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은. 근데 과거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것이 자유, 뭐 민주화 이런 거였다면은 세계 흐름인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패턴이 있어요. 시대 흐름이 보면은. 근데 그 패턴이 이게 그 뭐 절대 무기, 강력한 무기, 핵폭탄 같은 게 한 시대를 이끄는 적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 세상은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 문화라는 걸 갖다가 다 간절하고 알아요. 문화가 필요한 걸 알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알고, 함께 해야 상생이 결국은 다 얻는 것 같다고도 아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숱한 문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철학서도 나오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들 전체를 다 감동시킬 만한 철학이 나오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결국은 요 문화에 편성하는 게 결국은 이것처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저께부로 그 어떤 논문을 다 썼어요. 논문이 그 세계 문자 박물관에 제출할 논문인데, 그 논문이 한자와 우리가 말하는 한자는 이 한자 아닙니다. 이거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써서 이제 한자라고 합니다. 이 한자와 한글이 이 한글이 동시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걸 뭐라고 읽죠? 이걸 뭐라고 읽죠?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안 쓰죠, 우리 이글씨. 근데 이 글자마저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돼지의 머리도 짜고 원방각의 원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글자가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자마다 전부 다 낱글자마다 전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들을 합쳐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누설, 끌 예자에 썼던 천재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천재의 철학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밝히는 논문을 이제 그 80쪽짜리를 썼는데 편집하면 한 160쪽 정도 나올 거예요. 이제 편집만 남았는데, 제가 이제부터 뭘 할 건가 하면은, 이거는 인류가 원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 원했던 거고 학자마다 다 원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누가 문자를 만들었고 그 문자 안에 어떤 철학을 담았고 인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고 사람마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풍족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풍요를 약속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게 그 철학이 이 문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걸 괜히 저한테 주시진 않았을 거라고요. 물론 제가 고민도 하고 번민도 하고 숱한 날을 밤을 새우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이걸 갖고 제가 뭘 할 거냐 하면은, 이제 이 논문이 완성이 됐으니까 요게 편집이 딱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딱 끝나면은 그 선생님 그 서울대 그 교수도 계셨고 그 고대 교수였던 분도 계셨고 이분들한테 연고대 스카이대로 한 분씩 제가 일단 전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세계 문자 박물관으로 보낼 거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구슬이 서말이다 깨야 보배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가, 자,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 그러면 안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국론을 하나 통일시키는 방법은 뭐냐? 누구든 다 공익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자로 갖고 가능하고
이 문화를 갖고 가능한데, 근데 그러려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봐요. 저 시계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시계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톱니바퀴가 서로 돌아가면 돌아가는데, 여기 어울리지 않는 요만한 톱니바퀴 하나 있다면 요 사이 끼어서 부서져 버린다고, 이게 지금. 안 돌아간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맞는 거의 그 버금갈 정도로 틀이 맞는 그 틀이 하나가 필요해요. 아까 그 이야기했던 기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를 갖다가 만들려고 사단법인을 지금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55,000 율곡 양성 사업회라는 건데, 율곡의 경작론이라든가 제가 이제 성악 집요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율곡 선생이야말로 정말 대단했던 분이다. 나는 그런 석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사임당도 마찬가지고. 그 두 모자의 철학을 가지고 경작론이라는 건 제가 새로이 뭔가 새로운 그 어떤 뭐 국방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새로 플랜을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의 플랜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책 안에 그 비밀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나처럼 마찬가지로 문자를 갖고 남겨놓은 거예요. 경작론을 싹 찾았고. 그래서 저한테 이 나라 경제를 맡겨준다면은 저는 3년 안에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갖고 있다니까요. 그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본토 수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역사가 이게 우리 정사회라고 세계가 다 인정할 수 있게 하는지 저는 그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을 하려고 뭔가 옷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55,000 율곡 양성 사업회라는 틀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건 이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어떤 이제 국가대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그 국가대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용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1인의 인이 일국 흥인하고 1인의 탐녀가 일국 장난이란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인이 나라 전체 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어그러진 그 탐심이 결국 나라 안에 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믿고 따라줬을 때 결국 우리는 정말 진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기누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요 본 게 있어서 그래요. 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요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확연히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청기누설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계획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먼저 알게 되면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처음하고는 어그러진다기 때문에 이제 청기누설 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 뭐 책임질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다른 걸 하나씩 들고 올 겁니다. 들고 오면은 자, 낸 이 자리에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율곡 양성사업단을 사단법인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사진들도 필요하고 고문단도 필요하고 정말 실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함께 해주셔서 뼈대를 만들어 주시면은 살을 붙이고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갈 그 모티브는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신이 있고 고만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질문.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시류 편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시류에 편성하다 보면 이게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개혁은 시류에 영유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조사를 가능하십니까? 그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객서를 좀 아니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런, 제가 얼마 전에 이지영이라는 서울대 나온 그 일타 강사라고 하던데, 일타 강사가 뭐예요 도대체?
한번에 전국을 휩쓰는 그런 예. 실리는 강사님. 근데 그 여인이 정말 강의가 똘똘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희들 손해 나는 같지. 왜냐하면 남들은 다 투기를 해서 재물 불려갔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니까 이거 나만 손해 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질문을 애들한테 그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애들한테 그 답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요, 시류의 편성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함께 간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그 사람의 잘못된 논리를 쫓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함께 가는 데는 그 사람들을 함께 간다는 데는 결국은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투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땅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개발 안 된 땅이 하나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개발하기 전에 돈 가진 사람들이 그걸 그 뭐 기획부동산 하나 시켜가지고 이제 야 개발한다더라 어쩐다더라 하면서 돈 걸고 모아서 그걸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어느 날 보니까 되팔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땅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많이 남겼어, 이익을. 그렇죠. 이익을 많이 남긴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개발이 필요해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 땅을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땅 원가의 몇 배를 이제 토지값으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투자 안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 투자를 해서 그 땅값을 그렇게 10배, 20배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손해죠.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우리 손해 난 거예요, 지금. 근데 개발 원가가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경제 정책 같은 건데, 자, 결국은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결국은 우리가 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묘한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벌써 9,300년 전에 이게 보시라는 경제 정책을 갖고 이분이 실천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300년에 경제 정책이 있었는데 그 경제 정책을 제가 실행에 옮길 거예요. 우리 율곡의 항생사업회가 딱 5만만 되면은 정부 필요 없어요. 정부도 필요 없고 지자체도 필요 없고 딱 5만만 되면은 인원을 우리 회원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보시란 경제 정책을 바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감사합니다.